뱃살에 붙일 건지 허벅지에 붙일 건지 위팔에 붙일 건지, 그지? 그렇죠.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네. 나오나요? 그 비만 클리닉 좀 비방 중에 하나였잖아요. 비밀 처방 중에 그렇죠. 하나였는데 이렇게 적절히 이제 뭐 하나씩 하는 걸 반하씩 이렇게. 안녕하세요. W클리닉 전동희 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W클리닉 장홍철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비만 치료, 젤틱, 그다음에 뭐 비만약 복용, 기타 비만 치료 시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전반적인 것도 하고 결국은 젤틱으로 마무리. 비만 클리닉이라고 하면은 살 빼는 거로 간단히 아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파고 들어가면 간단하진 않습니다. 체중을 빼는 치료가 있고 체중이 굳이 안 빠지더라도 체형을 좀 예쁘게 하고 싶다, 뭐 군살을 빼고 싶다든가 그렇게 분류될 수 있고요. 또 치료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운동할 수도 있고 식이요법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뭐 운동을 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코칭 정도는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기를 쓰거나 처방은 저희가 또 잘 하는 거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단순히 체중만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체중은 평균 또는 더 마르신 분들인데 특정 부위에 이제 몸매가 안 이뻐서 그 부위에 군살이라고 하죠. 군살을 좀 빼고 싶으신 분들,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혹은 둘 다 같이 하거나 체중, 체형. 그렇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1, 2kg 빼야 된다. 뭐 웨딩 촬영이라든지 또는 프로필 촬영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뭐 약을 처방을 하긴 합니다. 확실한 거는 굶어서 빼는 수밖에 없는데, 굶어서 빼는 거는 너무 이제 힘드니까 약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체중을 조금이라도 조절하고 싶으시면 비만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죠. 식이요법, 운동 뭐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까요? 근데 식이요법 운동은 몇십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정보가 되게 많고. 근데 또 이론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뭐 무슨 고탄 저지, 뭐 저탄 거지. 하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뭐 간헐적 단식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예 굶어라. 황제 다이어트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많고, 운동도 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라, 또는 뭐 그냥 근력 운동만 많이 해라, 뭐 이런 것도 정보가 되게 많기 때문에. 뭐 필라테스도 있고 뭐 크로스핏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많다는 거는 확실한 건 한 가지도 없다는 뜻입니다. 개인 상황에 맞춰서 이제 개인마다 이제 맞는 게 따로 존재한다는 거고, 왜냐면 우리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요. 식이요법이랑 운동요법은 그러니까 워낙 이론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일단 사이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비전문가 말고 전문가들이랑 통계적인 논문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큰 이론만 얘기하면, 살 빼는 데는 운동보다는 그래도 먹는 걸 줄이는 게 더 효과가 빠르다, 당연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그래도 체중 감량에 가장 도움이 된다. 이 정도는 크게 뭐 과학적으로 이견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요요가 잘 오지 않게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체중을 예를 들어 한 5kg를 뺐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5kg 빼는 것보다 빼는 건 쉬운데 다시 올라오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운동 자체로 5kg를 빼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굶지 않고 그냥 식사량을 조절해가지고 5kg를 뺐는데, 운동을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는 요요가 오는 걸 좀 막아주는 이유가 크다.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아지면 약만 처방받아가지고 약에 의존해서 이제 체중을 빼시는 분들은 약을 끊으면 100% 요요가 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식이요법이랑 운동요법에 대해 간단히 얘기했으니까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 요즘 유행하는 것들도 중심으로 간단히 또 얘기하고 시술로 넘어가죠. 요즘 비만 치료제는 또 이제 약간 아래쪽으로 이제 나누다 보면 식욕 억제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대사 증진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체지방 흡수 억제제가 있고, 생약제제로 뭐 체지방 분해 약물 이런 게 있죠. 보통 한 3-4 카테고리 정도? 그렇죠.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교감계통약이라고 하죠. 그런 뭐 하루에 한 번 또는 3번 먹는데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고 식욕도 떨어지고 중추신경을 흥분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식욕을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열생성제제라고 하는데, 보통 뭐 수도 에페드린 성분이라든가 그런 류 감기약을 먹으면 갑자기 살이 빠지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부터 이 감기약의 일부 성분을 비만 치료에 쓰는 건데, 그게 열생성 부작용을 이용한 거죠. 대신에 이런 건 향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생약제제는 효과가 어떤가요? 방풍통성산, 그런 거. 녹차, 근데 추출물. 먹으시는 분들은 그걸 꼭 찾으시더라고요. 붓기가 빠지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약간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에도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고 좀 비슷한데. 자, 그럼 또 요즘 유행하는 치료제, 특히 이게 장기간 처방 사용이 가능해가지고 유행하는데, 뭐 QC
큐시미아, 컨트라브, 뭐 싹센다 등이 있어요. 예. 저희가 뭐 약을 광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지식적인 차원에서 간단히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여러 가지 비만 약이 비만 치료, 체중 조절 자체의 목적으로 이제 개발된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약을 개발하면서 그 부작용이 식욕을 억제한다는 게 밝혀져서 식욕 억제제로 쓰여지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마치 뭐 탈모약처럼 네, 뭐 그렇죠. 관리성 약으로 쓰이다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약만 강하게 쓰다 보면 뭐 효과는 있을지언정 그에 비례해서 부작용도 이제 높은 빈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약을 이제 섞어서. 적정 비율로 이제 섞어서 생산하는 맞아요. 약들도 있어요. 그게 뭐 큐시미아라든지 뭐 컨트라브라는 약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약들은 일반적인 비만 치료 제왕 다르게 식욕억제제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다르게 좀 장기적으로 연 단위로 이제 복용을 가능하다. 그렇게 복용해도 안전하다고 이제 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체인지 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게 왜 큐시미아나 컨트라브는 사실 그 비만 클리닉 좀 비방 중에 하나였잖아요. 비밀 처방 중에 그렇죠. 하나였는데. 이렇게 적절히 이제 뭐 하나씩 하는 걸 반하씩 맞아요. 반하씩 이렇게. 맞아요. 의사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 효과가 있다더라. 사실 다른 데도 쓰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아예 섞어가지고 시약처럼 FDA 허가도 받아서 네. 좀 영리하게 나온 약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지금까지 얘기한 이제 경구약 이게 복용하는 약들이고 이제 원래 당뇨약으로 개발됐던 약인데 주사제죠. 인슐린은 아니고 인슐린처럼 주사를 하는 건데 리라글루티드 성분에 딱 된다 뭐 그런 거 그런 약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효과는 좋아요. 뭐 저희 뭐 가족이나 뭐 저도 뭐 잠깐 어떤 느낌인지 맞아보게 했는데 효과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사를 매일 맞아야 된다는 불편감이 있죠. 예, 그 주사에 대한 또 이제 공포감이 있으신 분들. 의료인들은 그냥 주사 놓거나 마는데 이제 크게 거부감이 없지만 일반인들은 이제 직접 이제 주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리라글루티드 성분 뭐 이런 약 같은 경우는 좀 매일 맞으면 되고 네. 일정한 시간에 맞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본인 체중의 한 5%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고 해요. 3, 4개월 이상 사용 시. 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60kg면은 한 3, 4kg 정도 빠질 수 있는 거고 80kg면은 4, 5kg 정도는 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사용해봐도 그 정도 빠지고 이게 또 장점은 근데 분명히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장점은 있는데 삭센다가 주사를 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보통 비만 치료제 성분 중에 한 뭐 3달 이상 처방하기 어려운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삭센다는 전혀 장기간 처방해도 네, 사용해도 그것도 문제 연 없는 단위로 성분이기 맞을 수 때문에. 있는 약인데 근데 문제는 비용이에요. 되게 비싸죠. 다른 약들에 비해서.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자 또 마지막에 등장하는 젤픽 냉각지방분해 시술. 체형을 예쁘게 만드는 시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키가 뭐 내가 여자분이 뭐 168이고 체중이 50이야. 그러면은 분명히 살찐 건 아닌데 말랐죠. 난 허벅지 살이 많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고 그게 더 싫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게 더 신경 쓰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카복시 같은 경우는 뭐 이산화탄소를 흘리고 그다음에 뭐 HPL 이런 건 저삼투압이나 그다음에 뭐 PPC 뭐 대옥시콜산 등도 있는데 PPC는 요즘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체중 자체는 많이 안 줄어요. 거의 안 그죠? 줄죠. 뭐 만약에 여기를 쭉 뺀다고 해도 뭐 1kg도 안 줄게 0.5kg도 안 줄죠? 1kg 지방이 2만 원인데. 그죠. 그래서 체형을 관리하는 시술은 되게 오래된 시술들은 뭐 카복시, 레저세라피, 뭐 HPL 등등이 있다. 네. 그리고 좀 새로운 시술들은 트루스컬프나 뭐 쿨스커팅. 그러니까 고주파 열로 뜨겁게 해서 못 살게 해서 지방흡입을 없애거나 차갑게 해서 못 살게 해서 없애거나 그 두 가지 있고 그 중에서 그 오늘의 주인공 젤픽 쿨스컬팅. 그리고 젤픽 쿨스컬팅은 그 MGH라고 하죠. 그 매사추세츠 제네럴 호스피탈 거기 랩이 있어요. 연구소에서 만든 기술이라서 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 랩에서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 FDA 승인도 받은 세계적인 시술입니다. 또 뭐 유사 시술, 냉각 시술이 좀 있나요? 저 국산장비들 많이 있죠. 믹땡, 뭐 이게 클라땡, 뭐 국산 장비도 많이 있는데 뭐 그 시술 장비들도 써봤는데 뭐 그 장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세계적인 공신력 있는 좀 장비를 쓰고 있고 시술 방법 얘기할까요? 차갑게 해서 모양을 만든다 뭐 이런 말 있네. 그렇죠. 쿨스컬팅. 왜 이 장비를 W 클리닉에서 쓰나요? 장점이 있나요? 냉각 지방 분해 시술 중에 이제 오리지널 장비고 그만큼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장비라서 저희가 이제 다른 뭐 국산 장비 비슷한 장비도 많지만 그것도 이제 써봤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장비가 요거라서. 효과도 뭐. 네, 저도 포함해서 원장님도 다 한 번씩 이제 받아봤는데 효과 있습니다. 이게 쿨 어드밴티지인데 이 어플리케이터가 주로 쓰는 게 어드밴티지랑 어드밴티지 플러스 두 개가 있어요. 물론 뭐 쿨 미니 이런 것도 있지만 원장님 이게 왜 여러 종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게 몸에 맞춰가지고 쓰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살이 많거나 곡률이 높은 부분은 맞춰가지고 어떤 게 맞을 것인지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이 기계에 이제 장착을 해서 시술이 들어가게 되죠. 뱃살에 붙일 건지 허벅지에 붙일 그렇죠. 건지 위팔에 붙일 건지 그지? 그렇죠. 배 제일 많이 하는 건 사실 이 복부 아랫배 윗배 그냐고 그렇죠. 러브핸드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예, 예. 당연히 붙이는 데에 따라 이게 각도가 곡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잡히는 그래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고. 절대적인 살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맞아요. 예. 그 평평한 걸 끼워가지고 위팔에도 시술이 가능해요. 예, 가능해죠. 예.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방 그 뱃살이나 뭐 허벅지살 이렇게 지방 좀 끌어들이는 쪽인데 짜잔 크기가 다르죠. 면적으로 치면 거의 2배 가깝죠. 2배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모든 부위에 시술이 가능하고 윗배, 아랫배, 뭐 러브핸드, 허벅지, 위팔. 이거는 어디 주로 시술하나요? 배죠. 그죠. 이걸로 위팔이나 허벅지 안 돼요. 붙이려면 안 돼요. 덩치가 크셔야 돼요. 한정은 있는데 권장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도 해봤어요. 저 이거 어드밴티지 플러스 해봤거든요. 네. 근데 윗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한 뭐 80 몇 킬로인데 이렇게 아랫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4, 50킬로 이런 분들은 아랫배도 어드밴티지 플러스 안 되는 분도 있어요. 한번 대봐야지. 그렇죠. 덩치가 분들 작으시니까. 남자분들은 기계는 보통 크고. 가능합니다. 남자분은 거의 다 가능하죠. 하고 그럼 젤틱 어플리케이터를 설명해 주시느라 감사하고 직접 받아보신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효과는 있습니다. 예, 줄어든 느낌 나 스스로도 느끼고. 언제쯤부터 좋아졌나요? 한 달 정도 한달 지나니까 정도 지나서? 예, 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도 어드밴티지 플러스를 했는데 저도 뭐 운동도 안 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누구나 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이게 점점 아랫배가 나오잖아요. 그죠? 살을 빼도 잘 안 빠지는 부위가 뭐 여성분들은 하체, 남자분 아랫배가 잘 안 빠져가지고 생각보다 쭉 굉장히 강하게 빨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 약간 좀 놀랐어요. 내 배가 빠지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전에 국산 장비 다른 냉각 지원보다 해본 적이 있거든. 네. 근데 그거는 너무 되게 약하게 빨아들여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안 고정을 해도 거머리가 쫙 붙어가지고 그리고 냉각도에서 냉기도 확실히 강하더라고요. 꼬집어도 별로 안 아픈 느낌이 좀 며칠 갔어요. 저는 꽤 오래 가서 한 3달 정도 갔는데. 3달이나 갔어요? 근데 그거는 좋아집니다. 뭐 영구적으로 뭐 신경이 손상이 생긴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워낙 강한 냉기로 사실 지방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주변 조직도 살짝 영향을 받기는 해서 그리고 확실히 좋은 게 저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랫배를 잡으면은 훨씬 안 잡혀요. 훨씬 안 잡히고 제가 계속 비슷한 바지를 막 몇 년 입는데 공간 되게 많이 남아요. 요즘에는. 저는 그래도 냉각 지방 분해 중에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술보다 가격은 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 여러 번 받느니 이걸로 받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랫배, 옆구리 이런 데는 수술을 정말 이제 공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 아프게, 덜 아프게, 자연스럽게 지방을 국소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뢰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와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예. 마지막으로 젤틱을 권하고 싶은 분은 오히려 너무 비만하신 분보다는 그렇죠. 그냥 정상 체중이거나 약간 더 나갔는데 나는 관리도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분들 정말 강력 추천입니다.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체중이 많으신 분은 비만 치료제를 좀 같이 하거나 뭐 석센 뭐 이런 주사 거 같이 하시면서 하면 좋은데 약간 티가 좀 덜 날 수는 있어요. 덜 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으신 편인데 뱃살만 안 빠진다. 운동을 아무리 해도 위팔만 안 빠진다. 그럴 때는 젤틱은 정말 괜찮아요. 이거는 심지어 주사 자국도 없어요. 왜냐면 카복시나 외조는 그래도 찔러야 되는데 멍이 들거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수술은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 심지어 주사 자국도 없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비만 치료, 그다음 비만 시술, 젤틱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장홍철 원장, 전동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